이제는 수의 경락 중에 방광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나고 신장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게요. 자, 수의 경락의 가장 대표적인 색깔이 뭐라고 그랬죠? 검정색. 아주 깊은 바다를 위해서 내려가면 검은색이라고 했죠. 제가 수의 색, 검은색을 입고 이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검정색 하면 수의 대표적인 색상이고 신장과 방광의 기운을 북돋주기 위해서는 검정색을 코디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콩팥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족소음 신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발로 에너지가 흘러가고 작은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몸 안에 이제 내측으로 흘러가는 것이 신장 경락이고요. 얘는 이제 순 우리말로 이 신장의 모양이 콩과 같고 팥과 같다 이런 표현에서 콩팥이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콩팥줄기의 특징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해 갈 건데 바로 물에 해당하는 수에 해당하는 이 줄기의 특징은 우리 몸속에서 수분을 조절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된 역할을 한다면 오줌을 생성하는 그런 역할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고 우리가 동양의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정을 관리한다는 거죠. 정은 우리가 한글로 우리가 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외래어에서도 정이란 무엇일까를 정의를 많이 고민한 게 그냥 정을 그냥 우리의 한글 그대로 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이란 우리가 생명체로 만들어지는 그 시점부터 만들어지는 선천적인 정하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먹거리와 우리가 숨쉬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생겨나는 후천의 정이 있어서 선천지정, 후천지정 아마 앞에 부분 가면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 정을 관리하는 것이 누구다? 이 신장경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식기, 그러니까 생식과 연관이 되고 생장발육과 연관이 되는 것이 신장의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천지정으로서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선천지정으로서 오장육부의 근본을 이룬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기본적인 탈을 우리가 조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이제 방광경도 얘기했지만 신장경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장육부의 근본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생명의 근원으로 작강지관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 선천지정으로서 오장육부의 근본이듯이 우리 몸의 정을 관리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데의 근본적인 지휘체제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옛 고서에 지기로 표현한다면 작강지관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자, 시작과 끝점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어디서 시작했죠? 방광경은 족지음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발에서 시작을 하겠죠. 발바닥에 어디 용천혈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쭉 올라와서 우리 가슴에서 수부 또는 유부라고 하는 데서 끝납니다. 이게 시작과 끝점이죠. 자,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너무 돌렸나요? 제가 여기 용천에서 시작이 돼서 발 내측에 내과처럼 요 주변을 한 바퀴 돌아서 내측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바로 여러분이 이 쇄골 밑에 이 자리를 한번 딱 만져보세요. 아프면 계속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게 이제 수부혈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해부학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주면 신장의 구조적인 부분은 콩과 같고 팥과 같다. 좌우 한 개씩 있다 라고 하는 것하고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척추 쪽으로 약간 뒤에 있는 편이고요. 얘네들의 위치를 보시면 여기 횡격막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 흉곽이라고 하는 흉통은 이 심폐 간을 보호해주는 주요 역할을 하면 거기에 이렇게 막이 있어요. 거기서 위장도 연결되고 여기 소장과 대장이 연결되는데 그거가 맞물리는 위치점 이 뒤쪽으로 바로 콩팥이 좌우쌍이 있고 얘는 11번하고 요추 3번 사이에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의 흉추 라인에서 부유늑이죠. 우리 11번, 12번이 그 위치점하고 유사한데 딱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왼쪽에 콩팥, 오른쪽에 콩팥 이게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오른쪽에 콩팥은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이 오른쪽이죠.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느낌. 그것이 신장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시면 여기 이제 뭐 폭이나 크기는 뭐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고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거죠. 위치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건데요. 여기 간에 의해서 살짝 눌려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가 평행을 이루지 않고 살짝 이렇게 비대칭으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파란색의 줄과 빨간색의 줄이 보이시나요? 자, 파란색과 빨간색은 정맥과 동맥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빨간색은 동맥이고 파란색은 정맥이다. 그러면 신장은 피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리 몸에 필요로 한 성분들은 재흡수하고 불필요한 성분들은 소변으로 배출을 했잖아. 요 방광으로. 자, 요때 이제 신동맥의 혈이 이 콩팥으로 들어왔다 나오면서 신정맥으로 해서 나와서 이렇게 다른 데로 이제 배설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때 이제 여러분이 해부적으로 보신다면 신장과 연결되는 것이 수뇨관이 있고 수뇨관이 방광으로 연결돼서 여러분의 오줌의 생성 과정을 한번 이제 책을 찾아보시면 이러한 그 흐름도의 위치점이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안에 콩팥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보시면 강낭콩 모양처럼 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쭉 이렇게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요 안에 수질과 피질이 있고 요 안에 이렇게 신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름망의 위치점. 그래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걸러지고 내 몸에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빠져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시 혈로 유입이 되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콩팥의 기본적인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 네프론인 게 하나의 소 단위를 얘기해요. 그런 그 재흡사 분비를 일어나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정을 좀 설명을 써놔봤어요. 오줌의 생성은 어떻게 나느냐? 우리 몸의 수분 조절 관리 장치가 신장이라고 하면 얘네들 여과와 재흡수, 재분비가 일어나는 게 가장 포커스예요. 자, 그러면 이 아까 얘기했듯이 신동맥에서 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안에 우리 신우도 있고 그 안에 사구체가 있었잖아요. 사구체에서 깔때기 같은 역할을 해요. 거기에 이제 보호막시 주머니로 해서 이렇게 여가 됐던 것이 자,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된다? 다시 재흡수가 되죠.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보호막시 주머니와 세뇨관이라고 하는 것이 세부적인 구조물에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해서 공부를 해본다면.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도 되지만 또다시 이제 재분비가 일어나서 이것들은 신으로 가서 세뇨관, 방광으로 이동이 되고 재흡수가 돼서 그냥 얘는 더 우리 몸에 남아 있어야 돼 하는 것들은 이제 신정맥을 통해서 대정맥으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장에서 첨기와 탁기를 구분해서 내보내지만 탁기라고 하는 구조 장치에서 어떻게 다시 또 걸러지는 장치가 있고 더 과하게 이제 빠져나간 게 있네. 그러면 다시 심장에서 이렇게 재흡수를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흡수와 재분비의 과정에서 고장이 나면 내 몸에 수액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독성이 있는 그러한 물이 많이 차 있으면 붓기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줌 생성에 관여하는 주요 호르몬으로 우리가 마소프레신을 얘기했었죠. 항이뇨 호르몬,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들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하루 생성되는 그 기본적인 양은 이제 뭐 1.5리터, 1.7리터 이 정도 되고요. 방광에서는 한 800cc 정도 채워지면 배뇨 현상을 느끼면서 이제 바깥으로 배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콩팥은 생명활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콩은 뭐고 팥은 무엇이냐 이걸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 신장은 음양이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의미는 뭐냐? 신장 콩팥은 생명활동의 근본이다 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음과 양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음은 뭐냐? 불이고, 아니 음은 물이고 양은 불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양이 있고 근본적인 음이 있다 이런 표현에서 원양, 원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생명의 원천을 뜻하는 이유가 오장육부의 근본이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장의 기운이. 그래서 원기나 전기 같은 것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스려주고 갖고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음과 원양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면 음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음은 신수에 해당이 되고 신장의 물이에요. 신수. 그리고 원양은 우리가 명문이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목숨의 문이 여기도 또 있네요. 아까 우리 동맥에서 얘기했는데 바로 이 명문의 의미는 우리의 기운, 보이지 않는 기운을 조절하는데 또 하나의 원천적인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장에서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양이다. 그래서 불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을 했을 때는 물과 불을 얘기해주고 우리가 명칭을 얘기했을 땐 신수, 신장의 물. 그래서 우리가 원음하면 신수, 원양하면 명문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물은 어디에 있느냐? 콩팥이 두 개가 있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콩팥, 다른 거는 장부가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콩팥은 이렇게 각각 맡은 역할들이 있어서 우측과 왼쪽, 그러니까 좌우를 얘기할 때 우측에 있는 거, 좌측에 있는 걸 얘기해 준다면, 자, 한글로 표현한 게 알겠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명문이고, 그래서 저는 우명문 이렇게 외워요. 우명문, 우명문.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것은 신수다. 좌신수. 우명문 좌신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과 양쪽에 콩팥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형태는 존재하지 않으나 그 일의 역할만큼은 굉장히 물질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내장 기관에 있어서 생장과 발육, 성장, 생식 기능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각각 좌우의 신장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동의보감에 따라서 콩팥에 하는 역할을 좀 정리해 봤어요. 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좌명문, 우신수 이렇게 이제 우명문, 좌신수 이렇게 표현했죠. 자, 앞에서 볼까요? 오른쪽 명문, 왼쪽 콩팥. 그러면 우명문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여러분이 밥을 먹는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뭐다? 명문이다. 그래서 얘는 목숨의 문이고 오행상 불을 다스린다. 화가 양이잖아요. 그래서 원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명문에 의지해서 내장기관의 성숙, 생장, 그다음 생식기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명문에 의존해서 잘 북돋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기의 운행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바로 심포와 삼초의 역할로 얘기해줘요. 자, 세불시 삼초의 작용으로 해서 이 온전하게 열이 잘 돌아가게 해줘요. 우리 몸에서 열이 지펴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잘 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염통삭의 심포의 작용으로 해서 이 뱃속에 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포와 삼초의 기능이 원활할 수 있는 데는 바로 명문의 화가 주된 역할을 이렇게 보필을 해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의 몸에 열이 없으면요 이 기의 운행이 잘 안 돼요. 여러분이 밥심으로 살면 밥이 위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화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내 몸에 운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한 열 관리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은 주로 심장이 주관하고 있지만 어떻게 심장의 역할로는 조금 과부하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 도움의 원천지는 심장에서도 그 열 관리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의 기운이 문제가 생겨서 전파가 되면 신장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신장과 심장은 우리 몸을 조화롭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심장의 열만으로는 제의를 못하니까 어떻게 물 성분 중에 신수, 이 신장이라고 하는 것에 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식사 후에 배가 따뜻해야 돼. 물론 이게 위장도 얘기하자면 위장이라고 하는 것에 따뜻함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아랫배 쪽에 배가 따뜻해야 돼요. 식사 후에는 소화가 잘 되도록 따뜻한 것을 먹도록 권장한다. 식후 아이스 커피 이제 점점 더워지잖아요. 우리 식후 아이스 커피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따뜻한 뭐 커피 이전에 따뜻한 물을 좀 먹어주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를 차게 하면 설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만고의 이치인 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콩팥의 이제 또 다른 기능, 콩팥의 전기를 얘기해 준다면 콩팥의 전기는 오장육부의 전기와 콩팥의 전기로 나눠집니다. 제가 아까 선천회정, 후천회정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얘기가 돼요. 콩팥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러한 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까 이쪽 우측에 있는 명문을 얘기했다면 여기 좌측에 있는 신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신수는 정을 관리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신수는 콩팥의 이름이고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은 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기를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데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오장육부는 어떤 정도의 정기를 갖고 있어야 운행이 잘 된다라고 표현한다면 바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숨을 쉬면서 그 좋은 에너지, 영양소가 전달이 됐을 때 굉장히 전기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게 콩팥 고유의 정이라는 것은 선천지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남녀 생식기의 고유의 정. 그래서 남녀의 합궁으로 새로운 그 제2의 종족 본능의 어떤 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가 콩팥 고유의 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생식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명분의 화와 기운을 같이 받으면서 생장과 발육이 조화롭게 되고 그 곡선을 따져서 간다면 우리는 항상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점에선 쭉 진행이 돼서 아래로 하얀 곡선이 있죠. 그게 바로 발육의 과정에서 노화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 그래서 노화의 시점에서는 신장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없는 게 보여요. 앉아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쩍벌이 되면 다리 쭉 벌리고 있으면 별로 보기 안 좋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릎이 딱 이렇게 헤어지면서 다리를 벌리게 되는 것도 이 그 신장의 기운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다리 발바닥 안쪽으로 해서 내측으로 쭉 올라오는 게 신장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노화와 연관돼서 우리가 또 체크할 또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또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콩팥의 전기는 생식 남녀, 그러니까 남녀의 생식 활동에도 관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장부 고유의 정하고 생식, 그러니까 남녀 고유의 정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누누이 얘기했듯이 수분을 다스린다, 물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줌의 특성이 물이잖아. 그래서 물을 잘 배출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소변의 소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 또한 이 수액대사를 주관하는 신장의 기능성을 체크하는 데 또 하나의 어떤 척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골수, 뇌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골이나 수나 뭐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뼈를 얘기하죠. 골은. 그래서 노화의 위치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면 나이가 들면 신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게 뼈가 약해져요. 골다공증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고 뼈가 잘 부러지고 이런 것이 신의 기능이 저하돼서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리 쪽에 있는 뇌도 얘기하지만 뇌와 척수를 같이 생각하세요. 우리 신경에서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거. 자, 사람이 처음 생겨날 때는 뭐가 먼저 생긴다? 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뇌수가 생겨요. 중추신경계로 생각하는 뇌와 척수. 뇌수가 생성되고 그것을 이렇게 감싸서 보호해주는 뼈가 생기게 되죠. 그것이 우리 인체가 생겨나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콩팥은
골과 수의 성장 발육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신기능의 문제점을 체크해 주는 것은 우리가 생장 발육, 그래서 노화의 어떤 예방 차원에서도 신기능을 조금 조화롭게 좀 북돋아주는 그러한 것을 해주면 굉장히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콩팥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보면 오장육부의 활력의 원천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다 이제 정의, 고유의 정의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골과 골수, 뇌의 활동을 주관한다는 그 의미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리고 콩팥의 기가 왕성하면 머리가 총명하고요, 굉장히 사람이 빠릿빠릿해요. 그리고 생장발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 기능이 굉장히 조화롭고 건실하게 잘 운행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콩팥의 전기가 나약해지면,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허리도 뻐근하고 뭔가 이렇게 치매는 아니지만 뭐라고 표현할까요? 깜빡깜빡 잘 잊어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뼈가 아프고 사실 힘이 없는 증상, 아까 제가 다리 이렇게 쭉 벌리고 앉게 되는 이런 거 설명했듯이 이런 현상들이 콩팥에서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콩팥의 기운이 저하됐을 때에는 사람이 이제 어떤 것을 척도를 보고, 좀 이건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얘기로 설명한다면 사고가 좀 이렇게 둔화된다라고도 표현을 해주고, 잘 잊어먹는 건망증, 그다음에 어지럼증. 우리가 어지럼증은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피에 우리가 산소 공급이 모자라면서 나타나는 빈혈의 어지럼증도 있지만, 귀의 이명을 통한 귀의 어떤 세방거리 평형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 그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장이라고 하는 게 복사판이 귀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지럽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비인후과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명혈이 신장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광과 신장을 짝을 이루는, 그래서 눈과의 문제점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콩팥에서의 주요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잠깐 이제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가지면, 콩과 같고 팥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신장을 콩팥이라고 표현했다면, 콩은 우리가 차다, 열이 있는 음식이다, 열이 없는 음식이다, 뭐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콩은 언제 먹어요? 콩국수 보통 여름에 먹죠. 그럼 팥은, 팥죽을 주로 언제 먹을까요? 겨울에 먹죠. 그러면 음양의 특징으로 얘기한다면 콩은 찬 음식에 해당이 되고 팥은 따뜻한 음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팥죽을 먹어서 음양의 보충, 음양이 이제 보충이 되는 거고, 콩국수 같은 경우에 뜨거운 여름에 먹는 게 굉장히 막 여름엔 덥잖아요. 그럴 때 콩국수를 차게 먹으면서 음양의 조율을 시켜준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콩과 같고 팥과 같다, 콩의 기운과 팥의 기운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 그래서 신장은 음양이 같이 존재하는 장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도 그런 조화로움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에는 어떠한 팥빙수를 먹는 게 이미 답이 나왔네요. 어떤 빙수를 먹는 게 좋으냐? 빙수는 굉장히 찬 음식이잖아요. 얼음을 막 이렇게 갈아서 먹은 거니까. 그래서 따뜻한 음식은, 팥은 우리가 같이 조화롭게 먹으면 배탈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거. 콩팥의 주요 특징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좋은 것으로. 그래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쉬었다가 다음을 또 체크할 수 있게 조금 쉬었다 진행할게요.